자, 6-2파트 66페이지 오투입니다.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파트에서 첫 번째 개념 속속 문제풀이 먼저 할게요. 이거는 답만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O, 2번 X, 3번 X, 4번 X. 자,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체크하고 나서 뒤에 거는 문제를 풀이를 할 테니까 뒤에 문제는 풀이를 봐주세요. 자, 3번은 전자기, 기억이 전자기 유도고, 얘는 역학적 에너지, 디귿은 전기 에너지, 4번에 풍력 발전소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겠죠? 풍력. 2번은 수력. 3번은 화력. 되겠습니다. 연료의 화학 에너지 나왔으니까 화력 발전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번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파트 여기도 계산하는 거 조금 나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에 니은 5번에 1번에 니은이고 리을 여기는 기억 여기는 비읍 6번에 다양한 같다 7번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2분이기 때문에 2분이면 120초 120세크 분의 12,000줄이죠. 12,000줄은 1000와트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8번에 5 2번에 X 얘는 220와트 아니고 45와트 다음에 3번에 1초에 45줄 맞죠? 4번에 X입니다. 440와트가 아니고 45와트 곱하기 2시간이니까 얘는 90와트시 이렇게 됩니다. 자, 9번에 16줄 되는 거고요. 16와트 가지고 1초 동안 소비했으니까 16와트고 16와트 곱하기 1초 해서 16줄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20와트시 20 전력량이죠. 10와트 곱하기 2시간이니까 20와트시 됩니다. 가와 나 중에서 효율이 좋은 것은 나죠. 나가 되겠습니다. 같은 빛을 내는데 같은 빛을 내고 있는데 얘는 16와트가 필요하고 얘는 10와트를 필요하니까 얘가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기에너지 만들어지는 원리 요거는 일단 패스할까요? 패스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 자, 내신 쑥쑥 문제. 자, 답을 다시 불러볼게요. 1번부터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다음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5번 11에 3번 12에 3번 그리고 13에 1번 13에 아니야 4번 5번이네요. 4번 5번 14에 5번 15에 2번 16에 4번 17에 2번 18에 1번 19에 4번이고 일단 서술형 빼고요. 실력 탄탄 문제 1번에 나 발전기겠죠. 2번에 3번 3번에 4번 이거 복잡합니다. 이 계산 다 해봐야 돼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1번부터 문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답은 다 불렀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채점 다 잘 됐죠? 자, 1번부터 문제가 몇 개 주면 되나? 19개 하고 22개 가까이 되겠네요. 자, 1번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 이것을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자기장이 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전류가 더 세집니다. 맞죠? 자석을 코일 내부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이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쵸?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전작의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코일이 이렇게 있잖아. 자석이 어떻게 생겼죠? 생긴 게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코일이야.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N극, 여기 S극. 자석과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는 자석이 이렇게 코일가 있을까요? 여기 코일이고 여기 자석이잖아요. 코일 주위를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변한단 말이죠.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자석 주위를 왔다 갔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전류 발생합니다.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전자의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틀렸어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 그렇죠? 전류 방향이 반대입니다. 답은 4번, 2번 볼게요. 전자궤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전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고 가까이하고 회전하고 멀리하고 전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전류가 발생하지 않죠. 답은 5번. 다음에 3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코일과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이 전자기주도겠죠? 전자기도 현상이 일어난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죠.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야.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니까요. 검유계 바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유계 바늘이 같은 방향? 틀렸습니다. 가까이 할 때는 만약에 왼쪽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멀리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죠. 검유계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전자궤도를 이용했어요. 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냈어. 자, 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앞에 내용을 안 보았으면은 강의를 보지 않았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겠죠? 그쵸? 강의를 당연히 봤으니까 문제를 풀었겠고 채점을 했겠죠? 자, 그림은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하는 역학적 에너지겠죠?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회전 날개가 돌아갑니다. 그쵸? 회전 날개가 먼저 돌아가는 거야. 회전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 불어가지고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시다.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한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회전 날개가 회전을 하면 얘가 먼저 돌면 이 내부에 있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일이 회전한다.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죠.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것에 의해 전자기도라고 하죠.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답은 역학적 자기장 전자기 유도.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거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밖에 없고요. 이렇게 헷갈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쉬운 내용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으로 옳은 것은 발전기라고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 물이 돌리건 아니면 바람이 돌리건 또 뭐가 있을까? 바람, 물,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또 수증기가 돌리건 뭔가 돌려야 돼요. 움직여요. 터빈이 돌아야 돼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돌면서 생기는 게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역학적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발전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넘어갑니다. 6번. 발전기에 대한 설명. 발전기 내부는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
틀렸어요. 이거 맞고 이건 틀렸습니다. 자, 발전소에서는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기억 디귿 답은 3번이고 이 2번 줄쳐놓게 형광펜으로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다. 이미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잖아. 자, 보면은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전류 이 줄 쳐야 됩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지워놓고 쫙 지워놓고 다시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아니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발전기인데 거긴데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라는 건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전류 흐름. 그러면 얘는 발전기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자석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요 힘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전동기라고 해서 세탁기, 있죠? 선풍기, 그 다음에 그런 스피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기억 디귿 3번이었어요. 7번 볼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그렇죠? 전기 생산 맞습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맞네요.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뭔가 이상한데요. 연료를 태우면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서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물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있어요. 나중에 나와야 돼. 화력 발전 연료를 태운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로 바꾸고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가열시켜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그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기억 니은 답은 4번입니다. 8번 발광 다이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간이발전기 이거 흔들면은 불빛이 나옵니다. 이거 쌤이 나중에 보여줄게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후에 흔드는 모습입니다. 이거 흔들면은 이 코일이 막 감겨 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의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고 여기 불이 켜집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이면서 불이 켜지고요. 간이발전기를 흔드는 동안에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꺼졌다가 켜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니은 틀렸습니다. 간이발전기를 흔드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겠죠. 간이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은 한동안 불이 바로 꺼집니다. 한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멈추면 바로 꺼져요. 기억 디귿 답은 2번입니다. 9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 같이 손발전기 전구 연결 돌리면 불 들어오겠죠. 전구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불 켜지는 거고 손발전기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다시 역학적 에너지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시킨 전류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된 거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손잡이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의 한 종류죠. 전구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 그치? 손잡이를 더 빠르게 돌리면 불이 더 밝아지겠죠? 전구의 불빛이 더 어두워진다. 틀렸습니다. 답은 5번. 10번.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맞죠?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맞고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돌아가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맞고요. 헤어드라이어는 전기 에너지가, 아이고 이게 애매하죠. 전기 에너지가 두 가지로 바뀌어야 돼요. 열선이 있잖아요. 헤어드라이기엔 열선이 있어요. 이 열선과 이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있죠? 운동 에너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5번입니다. 이 문제가 출제된 게 2015년도였을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 2015년 교육 개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이슨이라고 하는 드라이기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는 이 프로펠러가 없는 헤어드라이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여기 있는 헤어드라이어는 프로펠러가 있는 헤어드라이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이슨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 볼게요. 그리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2번 볼게요. 스피커에서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어떤 학교에서는 소리 에너지 전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학교가 있어. 진동하거든.
안에서 그 스피커 내부의 판이 진동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참고만 해놔요. 참고표. 자, 볼게요. 11번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전기에너지 계산하는 거겠죠. 그림은 선풍기를 이용할 때 전기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되겠네요. 처음에 전기에너지가 3000줄이 있었답니다. 소리에너지로 300줄, 운동에너지로 2000줄. 얘 얼마야? 얘 700줄이죠. 합치면 3000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게 에너지 보존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총량이 보존되니까 3000이 보존되려면 얘는 700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은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자,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소리 에너지는 스피커에서 나는 거, 빛 에너지는 화면에서 나는 거, 열 에너지는 배터리 같은 거 기판에서 날 수가 있겠죠. 열 납니다. 운동 에너지는 진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휴대전화의 화면에서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로 전환, 그렇죠?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한 종류 에너지, 틀렸죠? 여기만 봐도 4개가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은 휴대전화에서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과 동일해야 됩니다. 일단은 동일해야 돼요.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소비전력 13번 보겠습니다. 소비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소비전력의 단위로 와트와 킬로와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소비전력이 1와트는 1와트인 전기의 기구는 1초 동안에 1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맞습니다.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전기의 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을 전격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건 뭐 정의이기 때문에 외우면 단순히 외우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어. 그리고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따로 있고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1와트C는 1와트의 전력을 1초가 아니라 1시간이죠. 1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1와트C는 1000줄의 전기 에너지와 같다. 틀렸습니다. 1와트C라고 하는 것은 1와트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기 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와트 곱하기 3600줄이 되는 거겠죠? 3600 세크가 되는 거니까요. 3600 세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3600줄이 되는 겁니다. 1와트라고 하는 게 1초에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니까 3600초 동안 사용했으니까 3600줄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말이 좀 엉켰는데. 자, 1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220V의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 880W의 소비 전력이 제공되고 있다. 필요하다. 뭐 그런 거죠. 이 전열기를 전격 전압에 연결해서 5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인가? 880W라고 하는 것은 1초에 얼마? 88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만큼? 5분이죠. 5, 6, 30, 300세크 되겠네요. 이거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 보면은 26만 4천입니다. 26만 4천 줄. 답은 5번 체크하면 됩니다. 880줄 곱하기 300초 계산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 전열기를 60분 동안, 60분 동안이면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880와트 곱하기 1시간 계산하면 880와트시. 전력량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2번입니다. 전기 에너지와 전력량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LED 전구에 표시된 220V 20W라고 하는 것은 220V의 전격 전압에 연결했을 때 20W의 전력을 사용을 한다. 전력을 낸다라는 내용이죠. 전구는 220V에서 제대로 작동. 맞습니다. 소비 전력은 20W. 전격 전압을 걸었을 때 1초에 20줄. 그쵸? 20W라고 하는 것은 1초에 2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야. 자,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의 소비 전력은 증가 안 합니다. 소비 전력은 20W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소비 전력은 변할 수가 없고요. 어떤 전기 기구마다 소비 전력은 정해져 있는 거고 변하는 것은 전력량이 변합니다. 어떤 사용한 시간마다 전력량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구를 오래 사용할수록 전구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 17번 볼게요. 소비 전력이 50W 선풍기가 있고 소비 전력이 1500W인 전기 다리미가 있어요. 선풍기가 3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50
줄 곱하기 3세크 계산해서 150줄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나요? 50W 곱하기 3세크 150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전기다리미가 1분 동안 소비하는 전기는 1500줄이 아닙니다. 1분이 아니라 1초겠죠. 자, 1500W라고 하는 얘기는 1초 동안 15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 틀려서 답은 2번이고, 선풍기를 2시간 사용하면은 50W 곱하기 2시간에서 100W씩 됐나요? 전기다리미를 20분 동안 사용했어요. 1500W.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hour이기 때문에 500W씩.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전기다리미가 선풍기의 30배, 50 곱하기 30 하면 1500 나오니까 딱 맞습니다. 답은 2번. 18번 볼게요. 표는 민진의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을 나타냈습니다. 텔레비전은 1초에 100W시, 어딨어? 텔레비전. 1초에 100W. 100W시의 전기에너지. 100줄의 전기에너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줄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틀렸습니다. 자, 청소기는 1시간 동안, 1시간 청소기 어딨나요? 80W는 1초에 80줄이야. 그런데 3600초 동안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 나올까요? 이게 계산이 80W 곱하기 3600세크 계산해주면은 28만 8천 줄이 나옵니다. 자, 줄을 킬로줄로 바꾸면 공세겠다고 288kJ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000줄이 1kW줄이거든요. 1kJ이거든요. 1000줄이 1kJ이 되는 거니까. 자,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한다. 세탁기 150W, 그럼 300W씩 맞고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청소기를 30분, 청소기가 어딨어? 80W니까 사용했을 때 소비하는 전력량이니까 80 곱하기 2분의 1 hour 해서 40W씩 맞고, 같은 시간 동안에 가장 작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와트수가 제일 작은 걸 보면 됩니다. 선풍기가 제일 와트수가 작죠. 5번 맞고 틀린 거 1번입니다. 줄로 바꿔야 돼요. 그쵸? 100W가 아니라 100줄. 자, 19번입니다. 표는 220V의 전원이 공급되는 민수네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냈어요. 총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자, 소비 전력이 50W니까 3시간 사용하면 150W씩 곱하면 되죠. 그냥 10W짜리 3시간 사용했어요. 그러면 30W씩. 900W짜리를 20분 사용했어요. 20분이면 이거는 3분의 1 hour이겠죠. 900 곱하기 3분의 1 hour 계산해주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는 가만있어 봐라. 300W씩 하면 480W씩. 답은 4번이죠. 됐나요? 19번까지 봤고요. 다음 실력 탄탄 1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자, 그러면 각각 어떤 장치의 구조를 나타내서 구조를 딱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전지죠. 전지. 건전지잖아요. 전류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전동기라는 뜻이야.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쭉 코일이 뱅뱅 돌아갑니다. 코일이 돌아간다는 것은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회전한다는 얘기죠. 이 회전하는 것 때문에 힘이 발생하는 거, 이거 선풍기, 세탁기 이런 것들, 전동기.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자, 이거죠. 이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는데 불이 켜졌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낸 거야. 자, 전류가 이렇게 막 흘러갔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 돌아간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발전기가 된 거죠. 전자기도기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전구 A와 B를 1분 동안 켜두었을 때 방출된 에너지, 빛에너지는 똑같아. 빛은 8줄이고 열에너지가 8줄, 4줄. 이건 쓸모없이 손실된 에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효율이 누가 좋니? 이거죠. 요거. 얘가 B가 효율이 더 좋은 거야. 열에너지는 필요 없거든요. 뭐 따뜻하게 하려고 전등 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빛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켜는 거니까 열에너지가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두 전구의 일단 밝기는 같아요. 빛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자, A와 B의 소비 전력의 B는 4대3, 3대4라고요? 16이고 소비 전력은 여기 16줄, 얘는 12줄이니까 약분했을 때 4대 3이죠. 3대4가 아니라
4대 3이 돼야 됩니다. 자, A보다 B를 사용할 때 전기에너지를 절약 가능하겠죠? 소비 전력이 더 적은데 같은 빛을 낼 수 있으니까요. 3번입니다. 이 계산을 조금, 빡셉니다. 해볼게요. 자, 80W 2시간입니다. 그러면 160W 시. 30W 8, 38, 240W 시.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문제 나오거든요. 자, 100W 3시간 300W 시. 200W 24시간 400 아니구나. 4800W 시가 됩니다. 전부 다 더했을 때 이거 뭐야? 얼마야? 자, 한 30일 동안에 가전제품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1kW당 300원일 때 누진세 적용하지 않고 그럼 일단 160, 240, 300, 4800 계산해야 되죠? 계산을 400 하고 700 하면 5500이죠? 5500W 시입니다. 이거 하루 동안 쓰는 거예요. 1 곱하기 30 데이즈죠? 30일 동안 이건 계산해야 되겠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5500 곱하기 30 하면 5500 곱하기 30 얼마 나올까요? 이거는 16,000 아니야 16만 5천입니다. 16만 5천 16만 5천에서 1kW당 300원이니까 이거 따요. 그럼 165kW 시니까 여기다 300원 곱하면 되겠네요. 자, 165kWh 곱하기 300원 하면 49,500원 나옵니다. 49,500원.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 이 계산 몇 번 해봐라, 얘들아. 한 번 풀어가지고 그냥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산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씩 계산해봐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